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 유럽의 명문 고등학교들에서 자퇴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더니 심지어 몇몇 학교는 존폐의 위기에까지 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자퇴라는 선택이 단순한 학업 부진이나 반항,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속에는 오랫동안 유럽 학교 시스템에 내재했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조용한 외침과 절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특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던 단 한 번의 한국 문화체험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유럽 교육계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의 그 짧은 만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1초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요? 당시의 제게 한국은 그저 멀고 낯선 별다른 인상조차 없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위스의 한 국제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틴 슈미트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세계사의 다양한 면모를 가르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고향인 독일의 공립학교에서 오랫동안 역사교사로 재직하며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독일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안에서 성장한 저 역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교육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스위스의 자매학교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익숙했던 제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은 별다른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도 강했고 언어도 문화도 너무나 이질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이에요? 차라리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곳에 가면 안 돼요? 맞아요. 한국은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뉴스에서 맨날 북한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이상할 것 같아요.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해요? 저 역시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멀고 낯선 한국까지 가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평소 과묵하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의 밤거리가 베를린이나 파리의 밤거리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교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은연중에 유럽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더 이상 유럽이 완벽하게 안전한 곳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BTS랑 블랙핑크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대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진짜 재미있어요. 영상 기술도 엄청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전까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한국의 현대 문화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발전된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거의 모든 학교가 스마트 교육 환경이라고 하던데요?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교육 시스템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저 역시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투표가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한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교장의 몫으로 남겨졌고 며칠 후 학교장은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과 걱정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익숙한 유럽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끊임없이 정말 괜찮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단 국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것은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나 몇몇 학생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에게 한국은 그저 낯설고 어딘가 위험해 보이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모든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말 공항 맞아? 제가 익숙했던 유럽의 공항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순식간에 입국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입국 심사줄만 서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대기 공간 곳곳에서는 로봇 안내원들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정말 그 분단 국가 맞아? 하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속도 역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도시 풍경은 제 눈을 더욱 크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입구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거리 곳곳에 마련된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은 놀라움을 넘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가 정말 이곳인가?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문화체험 일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하기 위해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는다는 이야기에 솔직히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옷을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을 직접 입고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입기 체험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섬세한 색감과 정교한 자수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긴 치마 자락이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햇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색깔들은 마치 한국의 역사,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경복궁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심지어 멀리 남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요. 그들의 감탄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피상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활기 넘치는 광장시장과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들이 가득한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정말 길거리 음식이라고? 모든 음식은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그 맛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음식들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작은 포장마차에서 만났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매워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학생이구먼. 음식은 입에 맞나? 매우면 이거 한번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 특유의 따뜻한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낯선 이방인에게 단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뜻한 미소와 정을 나누어주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를 조별로 자유롭게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걷는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에,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니. 우리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밤이 되면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데 그런데 여기는 정말 평화롭네. 모든 것이 너무나 안전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북한 관련 보도 때문에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매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유럽 사회의 현실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강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날 중 하나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등학교를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동양인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흔한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던데 그게 과연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지? 솔직히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렷한 발음과 정확한 억양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들의 모습은 같은 또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제 옆에 있던 학생이 속삭였고 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거의 원어민 수준이잖아. 학교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벽면에는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프로젝트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 유리 장식장 안에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아시아 과학 경시대회, 국제 인공지능 챌린지 등 각종 국제적인 경시대회에서 받은 수많은 트로피와 금메달 상장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트로피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학생들의 이름과 성과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걸 정말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거예요. 저희도 올해 또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교 복도에 전시된 것은 농구 우승 트로피 하나가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 감탄은 곧이어 참관하게 된 수업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참관한 교과는 수학 수업이었는데 교실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수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이 직접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함수에서 변수 x와 y의 해를 구해볼까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자 한 학생이 자연스럽게 칠판 앞으로 걸어나가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x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그 순간 저는 옆에 앉은 학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야? 미적분이야? 칠판에 쓰인 복잡한 수식들은 제게는 마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이걸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말이 돼? 제 질문에 그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미분인데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칠판에서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한국 학생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시험 문제 풀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 러닝에서도 기초적인 원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학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마치 외국어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은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숙했던 유럽의 주입식 강의 수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대학교의 심도 깊은 세미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국 고등학교 급식 사진들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뷔페처럼 보였지만 설마 실제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사진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넓고 깨끗한 식당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었고 급식 조리사분들은 스테인리스 식판에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다채로운 나물 반찬, 신선한 과일, 심지어 요구르트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와, 이게 정말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제 옆에 있던 학생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클레어,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한 입, 두 입 음식을 맛볼수록 감탄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음식은 담백하고 영양이 균형 잡혀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유럽의 학교에서는 차가운 샌드위치나 기름진 피자가 전부였는데 이곳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학교장이 보여주었던 한국 급식 관련 유튜브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영상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심 식사가 아니야.
이건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명백한 증거야. 저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서의 좁은 시야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놀라운 나라를 넘어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시켜주는 진정한 교육 국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늦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제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을 맺고 우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익숙한 유럽의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고향보다는 낯선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한 점심시간. 차갑게 식은 샌드위치와 이름 모를 샐러드, 영양보다는 생존을 위해 억지로 삼켜야 했던 그 한 끼를 마주하며 저는 한국 학교의 따뜻하고 풍성했던 급식과의 극명한 차이에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음식은 못 먹겠어. 한국에서 맛보았던 따뜻한 밥과 국, 정갈한 반찬들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끊기기 일수인 학교 와이파이, 그리고 여전히 일상처럼 반복되는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의 위협적인 훈련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울린 학교 전체의 비상경보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학생은 즉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 꺼진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시간, 제 머릿속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한국의 편의점에서 따뜻한 컵라면을 먹던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진지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혼자 외국에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단순히 역사 지식이나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사회 전체의 질서,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였어요. 정말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진정한 미래가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며칠 동안의 깊은 논의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다니던 유럽의 명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까다로운 인터뷰 시험 하나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새로운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서툴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으며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이었던 한국은 이제 제게 또 다른 고향과 같은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한국과 유럽,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유럽의 가치 있는 문화 또한 한국에 소개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